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기초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사주 풀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전 사주 풀이까지 그런 과정을 제가 유튜브 회원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한 5회 내지 6회 정도까지는 일단은 공개를 하고요. 구독자라든지 아니면 사주에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은 이제 앞으로 사주 명리학을 꾸준하게 공부를 하셨거나 또 배우고 싶으신 분, 그래서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 또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니까 비용이라든지 거리 이런 것도 좀 멀고 시간도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명리학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내가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을 해서 한번 봐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꾸준하게 공부를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회원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구독자 버튼 옆에 보면 그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거기에 보면 실버 회원부터 해서 프리미엄 회원까지 있는데 프리미엄 회원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사주를 좀 더 어떻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또 배우시면서 사주가 사실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나중에 실제로 푸는 게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을 좀 잘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사주를 저희 사무실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와서 배우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앞으로 회원에 가입해서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뿐만 아니라 풍수 관련, 유긴 관련, 그리고 그 주식이나 경제 관련 이런 것도 프리미엄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그동안 꾸준하게 보셨다고 하시면 충분히 가치 있는 영상이 될 것이니까 잘해서 좀 참고해서 보시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주의 기본 구성을 말씀드렸었죠. 생년 월일시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다 하시는 내용이겠지만 각 주마다 두 글자씩 있어서 사주 팔자가 되는 거고요. 아래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운이다. 물론 대운이라는 게 큰 운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대운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똑같이 10년마다 기운이 바뀌는 운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세력을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동양 오술에 관계된 동양 오술엔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지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원각 만세력이 좀 폰트라든지 색감이 좀 편해서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만세력 종류가 많으니까 그것은 뭐 개인들이 잘 자기하고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 음양 오행 상생 상극도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 5개 오행이 어떻게 생하고 극하는지 이것을 생극재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하시는 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 오행의 상승 상극도를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이해도 하시고 암기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오행이라는 것은 목과 토금수 5개가 있는데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화를 생합니다. 그런데 생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극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목은 화살표를 보면 토의 기운을 극을 하고요. 토는 또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합니다. 그리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오행의 상생상곡들을 쉽게 외우시려고 하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해서 생하는 걸 보고요. 또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국금, 금극목 해서 이렇게 이것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명리학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 명리학은 일종의 경험과학이자 통계학입니다. 주로 통계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적성이 어떻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재물복이라든지 건강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축적된 경험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어떤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그게 경험적으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더라. 이런 통계적인 학문이죠. 그리고 여기 아래 그림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일기예보가 날씨의 변동이나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사주팔자 또한 이렇게 일기예보처럼 운명을 미리 예측해서 기룡화복을 알려주는 운명의 일기예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춥다, 아니면 내일 뭐 눈이 내린다, 아니면 내일 비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알려주고 언제쯤 태풍이 온다, 언제쯤 날씨가 쾌청해진다 이런 것을 미리 알려준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다 저지른 다음에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현재 나의 운기가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때를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잘 참고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사주 명리학을 좀 많이 상담을 하는데 저도 상담도 많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기예보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일기예보라고 해서 모든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내일 모레 비가 온다 그래서 우산을 준비하고 나갔더니 비가 안 와. 그리고 좀 날씨가 비는 뭐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다 했는데 비가 또 폭풍과 와 순식간에 몰아치고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날씨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못 맞추게 된 거죠. 물론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길은 정해져 있는데 그 상담해주는 사람이 못 맞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간의 이걸 똑바로 알려주고 똑바로 정확하게 알려줘서 맞춰야 되는데 잘못 예측을 해서 알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사실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사주 명리학도 어느 정도 경험도 많고 또 책으로만 글로만 공부하신 분들 말고 실전 사주를 많이 풀이하고 상담도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좀 상담하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중요한 일이면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명 정도한테 물어봤을 때 거의 2대1로 결정이 날 때 두 사람이면 반반이면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3명 정도 이상한테는 상담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주팔자는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지나가는 그 운세는 도로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의 가지수는 무려 51만 8,400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계상 약 50만 명당 한 명꼴로 사주가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약 100명 정도가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남자 여자는 운세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가 같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타고난 사주가 같다 해서 그 사람과 같은 운명을 갖고 사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태어난 곳, 지역, 가정 환경, 부모 형제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관상이나 수상,
성명 등 많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격이나 운명의 흐름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건강, 운이나 성격. 하지만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또 남편, 남자,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남자도 배우자 잘 만나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똑같은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뿌리는 텃밭이 다르면 자라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뿌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적당한 그 기온이라든지 기후가 와서 비도 적당히 내려주고 햇볕도 적당히 하늘에서 햇볕도 쬐줘야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하나만 갖고 사실 모든 운명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로 실력 있는 선생이라면 그래도 나름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사주팔자 위에도 관상이나 이름이나 또 아니면 풍수적인 좋은 자리 이런 데 찾아가 살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가급적이면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보완해 줘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있는데 위에 사진은 뭐 자동차가 가는 길이 이렇게 보면 뻥 뚫려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자동차가 사주팔자다. 그리고 도로는 운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차를 끌고 간다 했을 때 운세가 좋다. 물론 차가 나빠도 이렇게 도로가 안 막히고 운세가 뻥 뚫리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면 사진은 고속도로에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는 여기는 뭐 좋은 차, 뭐 외제차 벤츠급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고급차 제네시스급도 있을 것이고, 티코, 모닝, 뭐 트럭, 버스 여러 가지 종류가 차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체로 이렇게 운세가 막힐 때는 전반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 때 차가 풀릴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가 차를 탱크처럼 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이 왼쪽 하단에 휴게소가 있는데 이렇게 휴게소에 들려서 때로는 또 쉬었다 갈 때는 쉬었다 가야 됩니다. 이 운세의 흐름은 이래서 자동차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내가 운세가 안 좋고 차가 막힌다 그러면 좀 더 때를 기다리고, 아니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하면 휴게소에 쉬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게 팔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제 회원들을 위한 자료인데 학습 자료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해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